10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0번부터 34번의 법지문입니다. 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명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문제에서 다루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법과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토지는 바로 토지의 일정한 범위는 어디까지래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이야. 불법이면 안 돼요. 그 공중, 그 위와 그 지하까지 포함이 됩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 여기 공중과 그리고 이 밑에 지하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토지의 범위다라고 얘기한대요. 토지의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그리고 또 팔고 상속,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다른 사람부터 이제 물려받는 거죠. 상속 등에 아니면 내가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짓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인공은 사람들이 만든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설치하는 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할까? 자,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생각할 시간 줄게요. 어떤 질문이죠? 네. 우리가 그 토지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그 위에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동상이나 이런 것처럼 인공 구조물도 만들고 싶어. 근데 이게 주인이 아니면, 즉 소유권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소유권, 즉 이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거야.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자, 한정된 자원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대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자, 다른 사람의 토지를 목적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또는 인공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조물을 짓고 싶어. 그렇다면 법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민법으로는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다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지을 수 있다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 위에 이렇게 빌려서 할 수 있다는 거야. 민법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상권과 지역권이라고 한대요. 즉,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거기 위에 지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일정한 목적으로 해. 그러면 그걸 내가 빌릴 수 있어요. 그걸 지상권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원에서는 당연히 지역권과 지상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이다.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소유권과는 별개다라는 얘기예요. 연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가 없다더라도 그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의 권리는 바로 지상권과 지역권이야. 근데 사실 지상권과 지역권의 뜻은 정확히는 몰라. 내 소유가 아니지만 내가 빌려서 쓸 수 있는 어떤 무언가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자, 이들의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이 있어야죠.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의 목적과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기를 해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지상권과 지역권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빌리는 사람의 권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당사자라는 표현은 자,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빌리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둘이 계약을 맺어. 근데 이 계약을 둘이 서류에 맺은다고 한들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살 경우에는 이거 누구 거예요? 저거 누구 거예요? 라는 자기의 권리를 누구나 알 수 있게 올려야 되거든요. 서로로. 그것을 뭐 했다? 등기했다라고 하거든요. 역시 이 계약에서도 등기부에 그것을 등기해야 된다. 해서 서류로 남겨야 돼.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다면,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권리와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등기인데, 그걸 띄어보면은 알 수 있어. 아, 이게 지금 누구한테 빌려줬고, 지상권은 어떻게 되고,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권리는 지상권과 지역권이에요. 권리를 설정한 목적과 그 특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둘 다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까지는 같아. 그렇지만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가 있다? 분명히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정한 목적과 특징에 따라. 이해갔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 둘 다 등기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분명히 서로 목적과 특징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지상권부터 볼게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인공수조물, 그리고 수목, 이거 나무입니다.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소유가 있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 소유라는 건 토지의 소유까지는 알겠는데 토지의 주인이 다른 사람인데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거야. 건물, 인공구조물, 나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 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토지의 개념까지는 이해 갔잖아. 지하와 지상 이익이 되는 그 땅을 토지라고 했는데 근데 토지와 지상물의 권리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 주인이 다르고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땅 위에 지어진 어떤 물건들이겠죠. 이런 것들.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설정. 지상권 설정. 이게 누구 거의 권리다라는 설정일 거야.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뭐를 소유하기 위한 거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에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의 지상물이 현재는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좀 이해가 안 가잖아. 토지 위에 어떤 건물, 인공구조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권리가 현재 지생물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왜? 토지 이용에 있기 때문이래. 조금 뭔가 이상하죠. 물건 그 토지 위에 뭔가 건물이나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이 내 소유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짓기로 했다라던가 아니면 인공물을 설치하기로 했다던가 이러기 위해서 이 권리, 뭔가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바로 그것을 지상권 설정이라고 해. 이미 지어진 게 아니더라도. 알겠니? 왜? 그 땅 위에 내 뭔가를 짓고 싶은 거잖아. 그 권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권리를 만드는 게 지상권 설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상물, 즉 뭔가 지금 지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성립할 수 있대.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진짜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지어지게 될 걸 수도 있어.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맺고 계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인 소지 소유자가 헷갈리지 마세요. 지상권자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죠. 지상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자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다. 알았죠? 그러면 그걸 설정해 주는 사람. 내 땅은 있는데 오케이 내 땅 위에 짓는 물건 네 걸로 해 라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바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자, 얘네들이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지상권자와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가 똑같이 뭐 한대요? 예, 가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야. 등기. 이거 뭐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해주죠. 네. 자,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지상권자라는 건 토지는 내게 아니야. 근데 그 위에 내가 지상물을 올려서 이익을 보고 싶어.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설정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사람의 뭐를 해야 된다?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가 제일 중요하죠, 또. 자, 다시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상권자 뭐야? 토지 소유한 사람 아니죠?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서로 약속을 했을 거 아니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요. 자, 배타적이라는 거는 독점이라는 뜻이야. 독점. 알겠죠? 남을 이렇게 밀어낸다. 즉 내가 독점한다는 거니까 지상권자는 이렇게 그 토지를 그 기간 동안에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 즉 독점할 수 있는 거죠.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자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지상권자를 B라고 하면 둘이 등기를 통해 약속을 하죠. 존속기간 동안. 그러면 지상권자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유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제3의 인물인 C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둘이 약속한 존속기간이 존재한다면 이게 설령 팔렸다 하더라도 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지상권자가 있었죠. 지상권자, 이 사람 토지 소유자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이번에는 D가 있는데요. 나 여기다가 뭐 짓고 싶은데 나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줄래? 지상권 줄래? 그래서 얘한테 그거를 똑같이 이전을 했어.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근데 단 조건이 뭐죠? 존속기간 중에서. 이해가죠? 존속기간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영향도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 소유권자, 즉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즉 얘한테 이런 과정을 할 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단 조건은 존속기간, 서로 계약한 기간 동안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역권, 우리 여기까지 지상권 봤습니다. 지상권. 토지의 지상물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데요. 이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토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 주인은 바로 지상권, 그걸 설정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계약 관계는 등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통해서
민법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이 계약을 할 때 있어서 둘은요, 존속기간을 정합니다. 존속기간 동안은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해요. 하지만 B에게, 즉 지상권자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단 조건이 존속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B 역시, 즉 지상권자 역시 빌리는 사람도 다른 D에게 지상권을 이전을 해요. 그런 경우에도 어떻죠? 존속기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즉 지상권 설정자, 토지 주인에게 굳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상권을 받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역권을 보겠죠. 지역권. 자, 이번에는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보라색으로 해볼까? 지역권은 보라색이 아니구만. 네, 자꾸 파란색이야. 야,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딴짓을 한다, 그죠? 네. 계속 똑같은 색이 나오네. 어쩔 수 없네요. 네. 다음으로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권은 편리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익이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중요한 건 편리한 이익이야. 돈을 막 번다기보다는 본인한테 지금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지금 저 다른 집 소유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토지로 출입로 확보를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사를 짓는데 물을 저기 하천에서 끌어오려면 여기 땅을 그러니까 여기 땅 위로 그 호수가 지나가야 돼. 그럼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대요. 즉 지상권과 달리 지상권은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인공구조물을 짓는 거였잖아. 근데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 편리한 이익을 제공하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편익을 제공을 받는 토지가 필요하며 이들은 각자 승역지와 요역지라고 한다. 자, 뭐를 승역지라고 하고 뭘 요역지라고 합니까? 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제공하는 토지가 있어야 하고, 자, 그리고 편익을 제공을 받아야 되는 토지가 있어야 돼. 이해가니? 자, 다시 제공을 하는 토지가 있어야 하고요. 편익을. 그리고 그 편익을 받는 토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가면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문학은 뒤에 한 번 더 설명해줘.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대요. 그러니까 옆에 붙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편익을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옆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대요.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 아까 뭐였죠? 제공하는 거야. 편익을 제공하는 거야.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를 통해 요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쪽이죠. 요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접근성 그리고 자원을 확보하여 요역지, 즉 편익을 제공받는 이 요역지에 뭐를 높이는 데 있다?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역지, 그러니까 받는 쪽이야. 편익을 요역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역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을 한다거나 또한 요역지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역지의 물을 요역지로 끌어오는 것이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예시를 들었네요. 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 뒤에 예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령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들아 지역권 얘기하는 거야. 지역권. 토지의 편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대. 편리한 이익.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두 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토지를 제공받는 게 있고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요.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승역지. 이는 토지 편익 제공. 그 다음에 요역지. 요역지는
그 편의를 어떻게 받는 거야? 토지의 편익을 받는 쪽. 여기 편의가 아니야. 편익이야. 네. 자, 요 두 땅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굳이 근접할 필요는 없어. 이런 조건은 아니야. 자,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 요역지의 가치 상승, 요역지의 사용의 쓰임을 위해서 승역지를 통해 출입로나 아니면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 있어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아파트 있단 말이야. 건물을 누가 졌어. 여기서 아마 100세대가 살 수 있는 정도인데요. 큰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예, 이거는 뭐 정부 도로라고 쳐. 근데 이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진입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짓기는 너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전기공사도 해야 되죠. 물도 끌어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말 그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여기까지 근접하게 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 분명히 이 땅이 뭐가 있습니까? 사용이 있어야 돼. 참고로 여기도 땅이라고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 땅을 사용해야 돼. 뭘로 사용을 해야 되죠? 출입로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출입로를 제공하는 쪽을 뭐라고 하죠, 얘들아? 승역지라고 하죠. 네. 편익을 제공하는 쪽이죠. 그리고 제공을 받는 쪽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요역지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출입로가 없다면 여기 아파트에 사람들이 당연히 살지 못하겠지. 근데 실제로 경기도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땅에 대한 그 보상 문제 때문에 이 승역지 지역의 그 주인이 그걸 거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는 다 젖었는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날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죠? 자, 요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자원 확보하는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물 끌어오는 거, 농사 지을 때. 저기 하천이 저기 밑에 있는데, 그 하천 밑에 이게 수로가 있어. 그지? 여기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고무호수가 이렇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승역지까지. 요역지까지. 물을 데워주는 쪽이, 데워준다기보다는 승역지. 그리고 그걸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요역지.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다시. 자,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소유자라는 건 당연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요역지,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해야 된다. 역시 등기는 공동으로.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누가 지역권자가 되겠습니까? 아까 요역지 맞네요. 지역권자는 요역지의 땅을 가진 사람이죠.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자 설정해주는 사람이 땅 주인이야. 아까부터 지상권 설정자도 땅 주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승역지 소유자 역시 해당 인공구조물을 자 아까랑은 달라요. 함께 이용할 수 있대요. 아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용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대요. 즉 지역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잠시만요. 자,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가